어, 안녕하세요. 예. 그, 어저께 말씀드린 그 유세현진 요즘에 제가 유럽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 막 공론화가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근데 위협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지금 하반기인데 7월 달에 들어가는데 요 이제 4, 4분기쯤 되면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런 게 얘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발표가 된 그 언론에서 이제는 핫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래서 보통 140대쯤에 이제는 적정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는 지금까지 120 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다음에 그 제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제일 핫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 유- 독일 같은 나라, 아니 프랑스 같은 나라가 친환경이다, 영국이 뭐 친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그 설계 역량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설계 역량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 주요 이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시공할 때 이제 감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는 게 낫죠. 디자인하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이제는 외주 공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독일에서 생산했다고 하는 제품들, 프랑스에 생산했다는 제품은 사실은 그런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가라든지 고가가 아닌 이유에. 그래서 독일의 대부분의 생산 기지가 동유럽에 있고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에너지는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그 상당히 오래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 거의 대부분 모티브를 얻는데 영국에 16세기부터 영국이 독점 무역이나 상당한 그런 짓을 많이 하면서 그 19세기까지 영제국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16세기 했던, 17세기 했던 시 자기 나라에서 건조된 배가 아니면 영국하고 무역을 할 수 없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했던 하나하나의 그런 사례들이 전부 지금 미국이라든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선박들을 제조하지 않으면 출항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영국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거래할 때는 제조한 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네덜란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나라의 선박 산업들은 서서히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은 수출 무역을 하면서 그런 하나의 옵션을 이용해서 계속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진화 발전한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라든지 지금 그것도 상당히 특별하거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셀레브리티적 그런 국가 이미지하고는 사실은 근본을 따지면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자들의 산업이나 이런 거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지 압도할 수 있는 것들의 여지를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한 그런 수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각에서 국제적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저는 보고 있고 거의 제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교본을 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적인 정치, 경제적인 것들은 영국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은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미국을 모티브로 하는 방식은 연종 방식이라고 그러는 연종 융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기업이나 산업을 융합하고 연합해서 극도의 제조 생산 공정이라는 합리성을 가격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산업이나 생산 물량에서 압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그 이면에 그들이 발전해서 역사의 진보 발전의 방식과 패권의 패권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방식들을 바라보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많은 맥락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지금 그러한 그 유럽 EU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대명분적인 일이 한 러시아에서 가스를 중단함으로써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나 고비용 코스트를 감당을 못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선한 척하면서 반대쪽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왔다는 이면이 강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독일 제국은 독일 국가는 유럽의 중심이고 20년 동안 부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배울 만한 게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운도 따르고 역사적인 맥락도 따르고 그리고 융합적인 경쟁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어떤 모순이 있었던 거죠. 지독히 관료적인 모습과 행정적인 패턴 그리고 거대하게 진화되고 있는 거대 산업 단위의 융합이나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컨버전스로 이전하지 않은 부분들은 20년 동안 경제적 패권을 유지했던 이후에 제조업의 상당한 많은 산업들의 수요 위축과 붕괴 현상을 불러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배울 건 배우고 교훈 얻을 것들은 교훈을 얻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마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저희가 3년 전부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는데 오늘 그게 총체적으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택 거품을 보는 지표로서 가장 바젤 3 DSR 제도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종합적이다.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녁에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도 보내시고요.